안녕하십니까 초보택시입니다. 이번에는 카카오벤티의 수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제가 대형 택시 위주로 가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은 안 될 거예요. 물론 저 따위가 얘기하는 게 뭐 도움이 되겠냐마는, 그래도 대형 택시 위주 그 관점에서 이제 일반 택시도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플랫폼 사업자도 돈을 벌긴 벌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들이 완전 세상에서 사라져, 우리는 예전에 길손님 길방으로 다시 가 라고 만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그렇게 되면 뭐 원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간다면 가겠지만, 사실 손님들도 그걸 원하진 않아요. 다시 길로 나가고 택시를 타는 세상을 원하는 손님들은 아마 다수보다는 소수일 가능성이 높죠.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타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아요. 길로 나가서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하지만 흐름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는 건 자연스럽게 가는 방향일 거예요. 그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기보다는. 다만 거기에서 이제 여러 사업자들이 나와서 서로 내가 이 시장을 좀 더 우위에 있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렇고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만 거기에서 크게 보면 이제 기존의 택시 사업자들이 있는 국가와 사실상 택시가 배회하는 택시가 없는 국가에서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이제 미국처럼 우버를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개인들이 자가용을 끌고 배회 영업을 할 수 있는 우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모르는 거죠. 이해가 없는, 좀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도시의 핵심 지역을 제외하면 애초에 배회하는 택시를 손을 들어서 탄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미국인데 그나마 우리가 보는 이제 뉴욕이나 대도시의 아주 핵심 지역 정도에서 배회하는 택시를 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배회하는 택시도 상대적으로 소수고, 우리나라에 있는 콜택시, 예전에 전화로 부르는, 그게 미국에서 일반적인 그나마 택시의 유형이죠. 심지어 그런 전화로 부르는 콜택시조차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도시 규모에서지 그 외의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자가용, 자 이게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다. 그냥 자가용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차가 없으면 못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 나라에 살던 우버의 전 대표죠. 그 사람이 이제 남미를 여행하고, 근데 남미에서는 심지어 그런 택시에서 굉장히 뭐 덤탱이 씌우게 하겠죠. 아무래도 그런 나라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도시에서 이동에 대해서도 너무 불편하죠. 그나마 택시라도 있으면 덤탱이 써서 갈 수라도 있는데 그런 택시도 부족하고, 그래서 자유롭게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고 싶은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나와서 이제 세상을 지금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게 우버예요. 그리고 그런 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것이죠. 왜? 미국에서도 일반적인 배회하는 택시는 굉장히 적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고? 자, 이건 미국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 배회하는 택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대다수는. 그러니까 충돌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렇게 우버를 자가용으로 끌고 나와도 충돌하는 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거기에서 경쟁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서 서로 인수합병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지금 뭐 대표적으로 우버와 리프트 같은 것들이 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래도 뉴욕 같은 경우는 다르죠. 뉴욕의 도심에서는 배회하는 택시들도 많고, 당연히 그런 건 대한민국 구조와 똑같아요. 당연히 택시 번호판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는 뭐 11억, 12억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뭐 1억, 2억인데 거기에서는 10몇 억씩 갔어요. 그런 것들이 3억, 2억대까지 우버가 활성화되면서 추락을 한 거예요. 추락을 하고 그나마 그래도 그런 곳에서 택시라는 것들이 유지가 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해충돌이 일어나고 그게 법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형태. 그래서 우버에 대한 제한도 어떤 식으로 되고, 그 다음 택시도 인정해주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결국은 기존에 배회하는 택시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충돌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자, 이게 크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야 나는 미국에서 유학하는데 야 교통편 불편했는데 우버가 해결책이었어, 이런 주장하는 유학파들, 뭐 약간 젊고 뭐 그런 뭐 자기가 뭐 IT에 잘하는 듯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냥 개소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뭐 우버를 도입 뭐 아직도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덜 떨어진 지식으로 뭐 교수나 뭐 대단한 입장에서 뭐 저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구나, 그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기존에 배회하는 택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이 택시는 공적인 역할도 존재했죠. 자, 버스와 지하철이 대중교통의 중심이고 그건 공공이에요. 정부가 지금은 이제 적자분에 대해서 다 보전을 해주는 성격으로,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지자체죠. 지자체가 그걸 감당하고 그걸 뒤에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구조로
버스와 지하철이나 철도 같은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공공의 교통이에요. 그리고 이걸 민간에서 보조해주는 성격이 택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대량으로 운송하는 건 버스, 지하철, 철도인데 이게 운송해주지 못하는 조금 굉장히 어떤 주관적이거나 혹은 굉장히 지역적이거나 혹은 그런 영역에서의 이동, 굉장히 세밀한 부분에서의 이동은 택시가 보조하는 성격. 다만 이제 택시는 개인사업자, 뭐 법인도 개인사업자죠. 그래서 사업자의 성격으로서 민간 영역에서 보조. 다만 이게 완전 민간에서 방치를 해버리면 다른 형태로 될 수 되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다만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게 강원도 같은 아주 뭐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런 지역들은 어차피 뭐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그런 지역에서는 택시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대도시에서는 택시를 무한대로 해버리면 안 되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은 철도, 지하철을 이용해야 돼요. 버스를. 그리고 거기에서 부족분을 택시가 보조하는 성격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영향력도 행사하기 위해서 지원도 해주면서 혹은 어떤 권한도 행사하는 것이죠. 지자체나 정부가. 자, 이 정도의 택시 위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다만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는 배외 영업을 하는 구조였는데 여기에서 우버라는 것들이 활성화가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저게 편리하네. 스마트폰을 통해서 택시를 내가 있는 위치로 부르고 그걸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게 굉장히 편리하네. 거기에서 이제 배외 영업을 할 때 타는 택시의 특성이 있죠. 불확실. 그러니까 사실상 랜덤에 가까운 불확실한 어떤 택시가 타게 될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에 이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기사님의 성격, 운전 혹은 신뢰 뭐 다양한 형태들이 그냥 불확실한 택시를 타야 된다라는 그 불확실성에서 이제 손님들이 플랫폼 같은 것들이 나오고 우버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됐다가 막혀지고 그 과정에서 우버라는 것들이 법제도를 통해서는 제한이 됐지만 그 형태 자체는 편리하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카카오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 외에도 여러 사업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다 도태되고 지금 살아남은 곳들이 그 정도 이 정도예요. 그래서 카카오나 우티나 뭐 그 외의 것들 자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 이제 손님들은 길에서 아직 택시를 타는 손님들도 많지만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부르는 것이 익숙해진 손님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택시를 부르는 것이 없어지는 세상에 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플랫폼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결국 걔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플랫폼이 돈을 안 받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물론 초기에 이제 이용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기사나 손님이나 이런 늘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뭘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시점에는 걔들도 돈을 벌어야 돼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기업이라면. 이렇게 해서 돈을 안 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상장을 시켜서 거기에서 엄청난 어떻게 보면 지분의 어떻게 기존의 지분 다 나눠놓고 투자금을 땡겨서 그 투자금으로 사실상 때려 박은 거예요. 그런 사업 모델이 지금의 스타트업들이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냥 보면 막 진짜 막 원가해주고 야 착한 애들 같다라고 느껴지지만 걔들 뭐한다? 그렇게 매출을 뻥튀기 시켜서 상장시켜서 거기에서 돈을 다 투자금을 회수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긍정적인 사업 모델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형태로 시장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난 다음에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우리가 마냥 부정적으로 바라볼 건 아니다라는 게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오면 카카오 벤티를 저는 운행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경쟁 업체도 있고 서로 비슷하게 수수료가 5%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시적이고 카카오 벤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수수료가 아직 결정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들 사이에서는 10%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다시 경쟁 업체를 아무래도 경쟁하기 위해서 5%를 유지할 수 있다. 혹은 중간에 어느 정도로 하는 건 아닌가. 뭐 여기에서 관점들이 다르고 뭐 주장들이 다르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결정이 나오면 우리가 그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5%로 유지한다. 2024년에도 유지한다. 아니면 2023년에 10%로 올린다. 아니면 그 중간 정도. 자, 이 세 개 중에 한 개죠. 뭐 5%보다 더 낮출 가능성은 굳이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10%보다 더 올릴 이유도 그건 조금 설마 그렇게까지 가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5% 아니면 10% 아니면 그 사이 자 요 정도로 놓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건 이제 회사 입장인 거고 그러면 기사 입장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결국은 이런 시장을 플랫폼들이 어느 정도 가져가고 난 다음에 수익을 얻게 되는 게 통행세나 수수료 같은 형태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겠죠. 물론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해서 많은 어떻게 보면 지분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다른 얘기고 적어도 그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만 반대로 생각해서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카카오 벤티에서 5%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만약에 800만 원에 매출을 올린다라고 하면 제가 내는 비용은 40만 원 정도겠죠. 월. 근데 만약에 800만 원 버는데 10%의 수수료를 내게 된다라고 하면 한 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40만 원이 증가했다라고 해서 그게 그러면 우리에게 마이너스냐? 사실 절대적으로 수수료 자체가 2배가 됐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마이너스가 맞아요. 네, 맞겠죠? 그럼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카카오예요. 우리 기사님들이 카카오라고 생각하고 해보시면 얘들이 기존에는 5%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5%인데 얘들이 수수료가 10%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사업자고 물론 이걸 인위적으로 한다라고 얘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기존에는 5%인데 10%의 수수료를 내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자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제가 만약에 사업자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 혹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벤티에게 콜이 많이 연결될수록 당연히 회사도 수익을 많이 올리겠죠. 수수료가 배가 됐는데.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올리고 나서 콜이 적게 연결되는 쪽으로 노력할까요? 많이 연결되는 쪽으로 노력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당연히 연결이 많이 되는 쪽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노력을 하겠죠. 자, 그래서 수수료가 적다라는 게 마냥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수수료가 적은 건 현재 경쟁업체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낮춘 것이긴 한데 수수료가 적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연결이 많이 되어도 사실은 예전보다는 긍정적이지 않죠. 다만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기사 숫자 자체가 감소하거나 혹은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성격이고 하지만 사업적인 성격으로 본다면 수수료를 차라리 10%로 올리고 연결을 많이 시켜주는 게 긍정적인 모델이에요. 아마 우리가 유출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지 않는 게 이거예요. 저는 뭐 수수료가 10% 돼도 걱정을 하진 않아요. 왜? 10%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연결해주고 더 많이 매출을 일으키기를 원하겠죠. 당연히 수수료가 더 높아지면 얘들이 매출을 더 많이 더 많이 올리길 원할 거예요. 매출을 많이 찍어서. 물론 그게 막 40% 50% 가면 그건 말이 안 되지만 적어도 5% 10%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수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불리하냐 우리가 기사 개개인들이. 만약에 수수료가 10%가 됐어. 기업 입장에서는 연결을 많이 해줄 건데 근데 이 반대편을 생각해보죠. 여러분들이 기사예요. 자, 카카오의 기사고 경쟁업체의 기사예요. 그러면 카카오의 벤티의 수수료가 10%가 됐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카카오 벤티를 이탈하는 기사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죠. 혹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 카카오 벤티와 후발업체를 고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카카오 벤티는 수수료가 10%야. 저기 경쟁업체는 수수료가 5%야. 그러면 당연히 경쟁업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건 굉장히 짧은 생각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기사님들 중에서 이게 수수료라는 게 확 와닿기 때문에 괜히 내가 노력해서 남에게 그냥 꽁돈 주는 꽁돈 날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거부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자 카카오의 벤티의 기사들이 경쟁업체 후발업체로 떠나가요.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고민하는 기사들이 경쟁업체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당연히 경쟁업체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경쟁업체가 정말 이렇게 되면 이건 또 다른 상황이에요. 우리는 기존 기사님들의 매출을 걱정해서 기사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현재 정책으로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면 기사들이 가면 그쪽에서는 기존에는 많은 지원금을 주면서 기사를 뽑아야 됐는데 이제는 기사들이 저쪽에서 넘어와. 그러면 개꿀이죠. 그럼 받겠죠. 받으면 문제가 뭐죠? 이제 매출이에요. 기사는 단기적으로 증가하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개꿀이죠. 콜 수락률은 훨씬 좋아지고 콜에 대해서 도착을 하는 손님까지 도착하는 대응하는 시간이 훨씬 짧아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데 문제는 뭐죠? 그때부터 이제 기사들이 문제예요. 기존에 남아있던 기사들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콜의 정도가 적어도 구조로 본다면 어쩔 수 없이 낮아지겠죠. 물론 여기에서 기업은 당연히 많은 이벤트나 쿠폰 이벤트나 뭔가를 하면서 손님을 증가시키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지속적이진 않아요. 우리가 구조로 본다면 결국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고 돈을 때려붓는 만큼 손님이 단기적으로 증가하지만 그건 실제 매출이라기보다는 회사가 어쩔 수 없이 기사들의 매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돈을 투자금을 손님에게 할인 뿌려주면서 그게 기사에게 가는 거예요. 실제 손님과 기사 간의 매출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인위적으로 그걸 유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단기적으로 기사가 증가하는 만큼 뭘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중장기로 지나면 기사가 증가한 곳은 굉장히 불리해지죠. 구조적으로. 반면에 이미 일반 택시나 뭐 다른 거 다 있는 카카오에서 카카오 벤티는 기사의 증가가 더디다. 혹은 기사가 혹시 감소한다 라는 현상이 나오면 기존의 기사들 입장에서 버티는 기사들은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야 수수료가 10% 올랐어 뭐 여기에서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기사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디고 혹은 기사가 감소했다 라고 한다면 수수료는 10%가 올랐지만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출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만 이제
택시 시장 전체, 우리가 내년부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경제 침체로 인해서 택시 시장 손님 전체가 줄어드는 건 그건 이제 전혀 다른 얘기 때문에 그건 배제해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체가 100이라고 할 때 거기에서 기존 대비 매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반대로 경쟁 기업은 회사는 콜 수락률이 점점 올라가고 콜 이용이 높아지고 손님까지 도착하는 시간도 짧아지고 회사는 좋아요. 문제는 뭐다? 기사들 개개인들의 매출은 덜 올라가거나 혹은 낮아질 확률이 대단히 높겠죠. 그럼 봐요. 수수료를 10% 올린 기업 카카오벤티 만약에 올렸다라고 한다면 카카오벤티 입장에서는 뭐 근데 우리 기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네? 아니 물론 근무 시간이 조금 늘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조금 더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기존의 중장거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증가할 수도 있고 매출이 근무 시간이 비슷하면서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근무 시간이 조금 더 증가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기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매출이 조금 증가하거나 그러면서 그 수수료의 증가분이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거기서 더 내려가면 더 매출이 오르는 폭은 더 클 것이고 낮아질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아요. 시간 대비로 근무한다고 보면. 반면에 경쟁업체에서는 이제 기사들의 증가를 손님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죠. 만약에 택시 시장 전체가 수축되면 손님이 줄어드는데 거기서 쿠폰 이벤트 뿌려봤자 한시적이에요. 그건 결국 기사들의 수익 감소. 그러면 수수료는 5%인데 오히려 기존의 기사들은 수익 감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다시 오히려 그쪽에서 기사들의 이탈이 일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수수료가 10%라도 오게 되는 현상이 나올 거예요. 왜? 결국 중요한 게 뭐구나라는 걸 기사들이 깨닫죠. 뭐다? 순수한 손님이 얼마냐, 매출이 얼마냐 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뭔가가 좋고 뭔가 이런 건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손님이 크게 뭐 회사가 쿠폰을 뿌리고 이벤트를 뿌리고 이게 아니고 손님이 직접 지불하는 비용이 우리에게 온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수수료를 떼서 회사에게 준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거 자체가 순수한 손님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쿠폰을 뿌려서 손님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그건 순수한 손님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게 할인받고 쓰던 사람들이 다시 예전 요금 내, 할인 안 된 요금 내라고 하면 할까요? 결국 거기에서 빠르게 오는 택시 탈 건데. 네, 결국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니면 요금이 다시 예전으로 비싸졌더라도 그걸 이용하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다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저는 지금 카카오벤트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아마 다른 택시를 이제 하진 않을 것 같고 굳이 바꾼다면 나중에 이제 카니발 전기차 아니면 스타리아 전기차가 나오면 저는 바로 예약을 하고 그걸로 뭐 당연히 카카오벤티에서는 할 수 있게 해주겠죠. 정부 정책도 이제 친환경 전기차로 바꾸는 걸 권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카니발 스타리아 전기차로 나오면 전 그걸 바로 예약하고 그걸 사면서 차를 바꾸는. 자, 이거 말고 저는 이제 다른 쪽 뭐 일반 택시나 이런 걸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아무래도 세단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카카오 블랙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쪽에는 이제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일반 택시도 관심 없고 일반 택시가 부재가 풀려도 관심 없고 그냥 저는 카카오 벤티만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서 전기차로 바꾸는 쪽으로. 그리고 카카오 벤티의 수수료가 얼마든 뭐 적어도 10%가 돼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중장거리 콜 뭐 인천공항이나 중장거리 콜 비중이 더 증가한다면 저는 솔직히 15%가 돼도 사실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죄송합니다. 편하게 이제 스트레스가 없이 같은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힘들지 않으면서 쭉 일을 할 수 있는 중장거리의 비중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수수료에 대해서는 뭐 10%는 당연하고 15% 정도까지도 저는 기사들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다른 사업자에서는 이제 대형 택시를 하는 다른 사업자들이 꽤 있죠, 요즘에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많지만 반대로 이제 카카오벤티를 하는 기사님들 입장에서 말이 이렇게 홍보나 이런 걸 많지는 않아요. 그냥 나 같은 애들이 이제 아무래도 나대는 거 좋아하니까 이제 다시 또 카카오벤티 하면서 막 저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일반님들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조용하시죠. 근데 지금 대형 택시에서 가장 많은 대수는 카카오벤티예요. 왜 다들 조용하실까요? 이게 얘기를 드리면 소문나는 게 아마 좋지는 않을 거예요. 기사님들. 왜? 기사가 증가하면 이제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개꿀을 나눠 먹기 싫은 거예요. 진짜 죄송하지만 솔직히 그 정도로 저는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자에서 뭐 엄청나게 막 지원금을 준다? 그래도 저는 갈 생각이 없어요. 이미 이제 이 구조 뭐 즉시콜이나 예약콜 그리고 예약콜 중에서 중장거리 비중이 많고 그 다음 중장거리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콜이 많고 자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 수수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개개인들의 입장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걸 단순히 5% 10%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여기가 지원금이 많고 여기가 수수료가 뭐 어떻고 자, 이게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수수료와 지원금을 먹고 사나요? 우린 뭘 먹고 살죠? 수수료는 뭘로 내죠? 결국은 매출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쿠폰이나 이벤트가 아닌 순수한 손님이 얼마냐 있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시장에서 영향력 지배력이 가장 우월한 곳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가 많은 지원금을 토해내고 벤티를 하면서도 정말 이상적인 택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래서 대형 택시 수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업자를 선택하는 실수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굉장히 큰 실수예요. 네. 오히려 그게 자기를 더 굴레 속으로 빠뜨릴 수 있어요. 수수료는 5%인데 매출이 적다? 과연 그게 행복할까요? 그럼 차에 계속 대기하고 있으면서 콜 언제 뜨나 보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지칩니다. 짐 빠집니다. 일을 하는 것도 강남 뺑뺑이 도는 것도 짐 빠지긴 하지만 콜이 언제 뜰지 모르는데 그냥 갓길에 대고 뭐하니 기다리는 것도 진짜 짐 빠져요. 그거 고급 택시 기사님들 존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제 생각은 수수료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